지방간을 방치하면 간 경변증, 간암으로까지 진행되죠. 가장 심각한 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간경화로 발견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간은 한마디로 복병인 것 같습니다. 복병. 이야, 풍광이 좋습니다. 숲속의 단독주택,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멋진 집인데요.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첫 번째 귀하신 몸, 용우님입니다. 단독주택을 살면 아무래도 몸을 움직일 일이 많죠. 기기력도 많이 이제 시들었네요. 매일매일 마당을 이렇게 가꾸다 보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식단은 어떨까요? 밥도 조금 먹고, 사실은 저는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 아저씨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용우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두부에 밥 반 공기. 양이 적습니다. 식사합시다. 슬개빵. 한눈에 봐도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건강하게 드시네요. 술 며칠 안 먹은 것 같아요. 네? 술이요?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진작 술을 좀 줄였으면 간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잖아. 최근 용우님의 건강이 확 나빠졌다는데요. 아버님이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술이죠. 점심에도 저녁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먹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에 보면 저녁에는 기본이 한 병이고 소주를 했을 때. 그리고 점심에도 한 3분의 2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안방에서 자다가 왜 거실로 저기를 옮겼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혼자 소주를 먹어요, 술을. 애주가이신 용우님의 비밀 창고. 여기 창고에다 여기다 넣어놓고 반찬을 여기 갖고 나와서 여기 앉아갖고 여기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40년 전, 30년 전에는 술이 안 빠졌죠. 술을 마시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은 술 마신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회복력도 빠르고 내 건강에는 문제가 없구나 하고 항상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왠지 불안한데요. 회하면 소주 생각 바로 날 것 같습니다. 물을 술로 생각하고 한잔 해야지. 술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실까요? 맛있네. 지방간 단계를 넘어서서 간경화, 인계치, 간경화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원상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용우님이 요즘 술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받은 정기 검진 결과인데요.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간맛 GTP, 이것도 지금 간 질환에 장애가 되는 수치인데 이게 지금 수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정상 수치는 64인데 그게 700으로 지금 뛴 거예요. 우리가 소주 한 병 10 내지 20년 이상 마시면 한 90%는 지방간이 온다. 그 중에 지속적으로 마셔서 한 3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간경화는 보통 10 내지 20%, 그리고 간암 발생은 1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술을 마시면 왜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간에 기름이 꼈다. 지방간. 중성지방이 간세포, 그 세포 안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인데요. 하는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영양분을 분해 저장하고요. 해독작용도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데요. 그 양이 과다할 경우 간의 중성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하는데요. 음주를 계속하면 염증까지 발생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됩니다. 그 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간세포가 2배 이상 이렇게 부풀면 그걸 이제 풍선형 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뻥 터져요, 그게.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이 간 세포를 이루는 효소가 있어요. AST, ALT라는 그런 효소들이 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흘러나오는 양이 적으면 경미한 간염, 대량으로 나오면 아주 심한 중증 간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현재 용우님의 간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소화기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용훈이네. 네. 이제 그쪽 검사를 시키게 하는 간 초음파 검사는 지방간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하시고요. 지방이 쌓인 용우님의 간이 뿌옇게 보입니다. 자세히는 주변에 안쪽에는 혈관들도 이제 좀 많이 얇아지거나 꼬불꼬불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간섬유화 검사는 지방간 정도랑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섬유화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 섬유화 검사가 이어졌는데요. 간에 음파를 쏴서 간에 쌓인 지방량과 딱딱하게 굳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 섬유화 검사는 간 경변이 의심될 때 하는 정밀 검사죠. 용우님도 긴장한 듯한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나씩 했거든요. 네. 초음파부터 하신 것도 보여드리면 건강한 초음파 소견이 우리가 이제 예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날카롭다. 하지만 간경화가 진행되면 이게 뭉툭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것이 없어지고 뭉툭해지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간경화의 소견 중에 하나이세요. 초음파뿐만 아니라 간 섬유화 검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량이 많은 것은 물론 간이 딱딱하게 굳은 정도가 7.8 정도로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 섬유화 검사의 결과값은 5.3을 기준으로 합니다. 5.3. 그래서 5.3 기준에서 낮을수록 좋다. 근데 7을 넣으면 이건 이제 병적인 섬유증이 왔다, 굳었다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결과가 더 심각합니다. 본인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만성 간염의 간경화가 초기 정도로 왔다. 간은 재생과 회복이 가능한 신비로운 장기인데요. 지방간의 3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만 이때 금주를 하면 다시 건강한 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간 경변과 간암이 되면 간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문제는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간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용우님도 그랬죠. 검사 결과는 왜 이렇죠?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하여간 평소 생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 간에는 내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 그러면 치료가 좀 불가하고 완전히 적신호다. 자각 증상이 없는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분은 뭐 소주잔으로 하면 석잔, 여성분은 소주잔으로 2잔이 하루 안전한 양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안전한 양.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방간염 환자, 비알코올, 알코올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잔도 안 되냐? 한 잔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술은 지방간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을 보유했거나 지방간, 만성 간염, 간 경변증을 진단받은 경우 술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